이번 시간에는 SQL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QL은 Structured Query Language의 약자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즉 오라클, MySQL, 그다음 MSSQL 등과 같은 RDBMS에서 스키마나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특수 목적의 언어입니다. 크게 이제 스키마를 정의하는 DDL하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조작하는 DML로 구분을 합니다. 이 SQL 시간에는 이 DDL과 DML에서 필수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이 되는 것들 위주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QL은 이제 국내에서는 SQL이라고 많이 발음하는데 외국 유튜브 사이트나 뭐 이런데 블로그 같은 거 보면은 SQL이라고 발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SQL 강의를 진행을 하려면 이 마리아DB, MySQL과 같은 데이터베이스가 필수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이 마리아DB를 도커로 세팅하는 영상을 제가 미리 만들어 놨으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세팅을 하신 다음에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채널에 보면은 이제 마리아DB를 도커로 세팅하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도커를 이제 설치를 하고 그 도커를 이용을 해서 마리아DB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플러그인 하나를 설치를 해서 VS 코드에서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SQL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학생 정보하고 성적 정보에 대한 이런 데이터 두 개의 데이터 정보를 이용을 해서 세팅하는 과정을 제가 하나씩 하나씩 보여드릴 거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DDL이라고 해서 우리가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데이터의 구조 정보, 이것을 테이블이라고 하는데요. 이 테이블을 다루는 부분을 DD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DDL은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정의하는 데 사용되는 명령어들이고요. 주로 여기서는 이제 백엔드 개발자를 위한 SQL 강의이니까 이 테이블의 이제 생성, 수정, 삭제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이블을 생성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을 생성을 할 때는 create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하고요. create 테이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이 부분에 테이블 명을 적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student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student라는 테이블을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student id, name, age라는 컬럼, 여기 데이터에서 보면은 여기 위에 있는 부분 보이시죠? 예. 요 위에 있는 부분, 요 데이터 표가 있었을 때 요 칼럼의 제목이 되는 부분, 예, 이 부분을 명시를 해주고요. 이 부분을 명시를 했을 때 자료형, 그 다음에 제약 조건 이런 것들을 세팅을 해주게 됩니다. 이 create 테이블 요 문법은 뭐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여러분들이 한 10번 정도만 create 테이블 한번 해보시면 감이 오실 겁니다.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스크립트를 이용을 해서 student라는 테이블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렇게 소괄호 적어주고 세미콜론 넣어주고요. 이 안에다가 칼럼을 명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명, 이렇게 칼럼의 제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칼럼의 제목을 적어주신 다음에 칼럼에 들어가는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 타입을 가지는지도 명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한 칸 띄고 int라고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름은 문자열이죠. 그래서 아차, 그리고 괄호 열고 몇 자리를 집어넣을 거냐, 50자리. age는 이제 숫자니까 int 이렇게 적어주고 나이는 꼭 넣어야 돼. 그러면 난 널 이런 식으로 적어주게 됩니다. 뒤에 이름도 꼭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스튜던트 아이디는 학생을 유일하게 구분해주는 칼럼이기 때문에 프라이머리 키라고 적어줍니다. 네, 이렇게 적어주고 나서 얘를 이제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실행했던 스크립트가 나오고
이렇게 녹색 불이 뜨면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다라는 뜻이고요. 얘가 진짜 실제로 실행이 됐는지를 보려면 이제 툴의 도움을 받으면 여기 테이블 쪽에 열어보시면 스튜던트라는 테이블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DML이라고 하는 이제 select 키워드를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select from student라고 하고 실행을 해보면 이와 같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면 밑에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가 있으면 데이터가 출력이 되거든요. 이렇게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테이블이 이제 정상적으로 세팅이 됐으니까요. 이 테이블에서 칼럼들을 세팅할 때 사용되었던 자료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료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문자형, 그 다음에 숫자형, 그 다음에 날짜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별로 이 문자형, 숫자형, 날짜형 각각 요거를 나타내는 키워드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사용하는 키워드들만 제가 요약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저장을 할 때 이제 문자로 저장한다. 예, 그때 사용하는 것이 문자형이고요. 예, 대표적으로 차르, 그 다음에 바차, 요 두 가지 키워드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스튜던트 네임 이렇게 하고 나서 바차라고 적어주겠죠. 얘는 이름이라는 칼럼에 들어가는 데이터 자료형은 문자열로 들어가야 되고 최대 50개까지만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다 100이라고 적으면 100자까지 집어넣을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차르라는 것이 있는데 차르도 이제 문자열입니다. 차르도 문자열인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차르 1로 넣었다 그러면 문자 하나만 넣을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보통 대부분 바차로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여러 자리를 관리하는 데이터 칼럼이라면은 이 바차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성별을 의미하는 뭐 메일, 피메일과 같이 M, F로 구분이 되는 이런 한 자리만 필요한 경우, 그런 경우, 그 다음에 뭔가 그 칼럼이 코드로 관리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차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두 개를 구분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차르를 100으로 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칼럼에 차르 100이라고 해놨는데 이름을 매튜라고 했다가 매튜 하면 이제 MATTHEW 일곱 자밖에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럼 나머지 93자가 공백으로 채워져서 저장소에 저장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이 스토리지에 차지하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공간 절약을 위해서 바차라는 것을 여러 개를 몇 개 들어올지 잘 모르는 상황이라면 바차를 사용을 하고요. 고정적으로 자리가 고정되어서 들어오는 경우라면은 차르를 이용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숫자인데요. 제가 아까 전에는 이제 인트라고 이제 적어 놓긴 했는데 대부분의 경우 뉴머릭이라는 것을 많이 사용합니다. MySQL, MariaDB 뭐 이런 거는 이제 뉴머릭을 많이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오라클 같은 경우에 좀 다르게 넘버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키워드가 살짝 다르죠. 뉴머릭, 넘버 이렇게 살짝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숫자라는 것은 뭐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괄호 열고 이 안쪽에 들어가는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이제 5, 2 이렇게 돼 있으면은 앞에는 5자리 그 다음에 소수점 뒤에는 2자리까지만 쓸 거야 라고 표시를 하는 겁니다. 요거 이제 를 설계하시는 분이 이제 정하시게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몇 자리까지 필요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실제 프로그램을 설계하시는 분이 데이터를 보고 분석을 해서 최대로 한 10자리, 소수점 뒤로는 한 5자리까지만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은 10,5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날짜입니다. 날짜는 이제 date라는 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데이터랑 그다음에 date 타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타임 스탬프라는 것이 있는데 date는 보통 날짜와 시간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DBMS에 따라서 좀 다른데 데이트 타임이라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데이트 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날짜와 시간까지, 데이트라는 것은 날짜, 그다음에 타임 스탬프라는 것이 있는데 타임 스탬프는 이 밀리세컨드까지 저장을 합니다. 요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타임 스탬프는 언제 쓰냐? 내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수정한 날짜를 기록하는 거라면은 데이트만으로도 거의 해결이 되겠죠. 근데 로그를 계속 지속적으로 막 쌓는 그런 데이터 자료형이다. 그러면은 밀리세컨드까지 0.0001 0.001초까지 또 기록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타임 스탬프입니다. 자, 이번에는 포린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포린키가 뭐냐면은 참조되는 키다라는 건데, 우리가 앞서 제일 처음에 봤던 데이터를 좀 살펴볼게요. 학생 정보에는 학생 아이디, 이름, 나이 이렇게 세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성적 정보에는 학생 아이디, 과목, 점수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이 학생 아이디는 학생 정보에 있는 아이디를 가져다가 데이터를 집어넣는 거. 이거를 바로 포린 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프라이머리 키로 아까 저장을 했었죠. 여기 보시면은 스튜던트 아이디를 프라이머리 키. 포린 키가 참조할 수 있는 키는 프라이머리 키여야 합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로 내가 참조하려는 테이블에 칼럼이 세팅이 되어 있고, 그런 다음에 이 성적 정보의 학생 아이디는 학생 정보의 학생 아이디를 참조해서 여기에 없는 값은 이 성적 정보의 학생 아이디 값에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 있는 것만 집어넣고 싶을 때, 그럴 때 어떤 제약 조건을 주고 싶을 때 포린 키를 사용을 하고요. 포린 키를 세팅하는 이 문법을 이제 제가 스크립트로 작성을 해놨는데, 일단 성적 정보를 가지고 있는 테이블을 크리에이트 테이블 하는 이 스크립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할게요. 하면은 이제 성공했고요. 이 우측에 보면은 스튜던트 그레이드라는 테이블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고, 칼럼이 스튜던트 아이디, 서브젝트, 그다음에 그레이드, 점수, 과목 이렇게 세 개의 칼럼을 가지고 있는 스튜던트 그레이드라는 테이블이 생성이 되었고, 여기 보시면 포린 키라고 되어 있어요. 자, 포린 키라는 키워드가 있는 거고, 여기에다가 이제 스튜던트 아이디, 요 스튜던트 아이디를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생성한 테이블의 칼럼, 스튜던트 아이디라는 칼럼은 레퍼런시즈, 참조한다. 무엇을? 스튜던트 테이블에 있는 스튜던트 아이디 칼럼을 참조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스튜던트 아이디하고 참조할 스튜던트 테이블의 칼럼명이랑 지금 저는 이제 같게 세팅을 했지만 다르게 세팅하셔도 됩니다. 여기 있는 스튜던트 아이디라고 되어 있는 거를 std id 그러면은 요 이름만 얘랑 맞춰주시면 되고요.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지만 대부분은 설계를 할 때 이렇게 맞춰두면 이름을 참조할 테이블의 칼럼명이랑 맞춰두면 나중에 이제 보기가 편해지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렇게 맞춰서 스크립트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포린키로 레퍼런스를 걸어두면은 이 조인문이라는 것을 사용을 할 때 조인 온이라는 이 문장을 이용을 할 때 많이 활용이 되고요. 포린키를 이용해서 조인문 하는 것은 제가 이제 뒤에 DML에서 셀렉트 할 때 그때 다시 한번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크리에이트 했죠. 크리에이트 테이블. 근데 기존에 만들어진 테이블을 수정을 할 때 그때 사용하는 키워드는 alter 테이블입니다. alter. 네, 수정한다라는 뜻이죠. alter란 테이블이고 이제 그 alter란 테이블에 뭐 칼럼을 추가할 때는 뭐 add 칼럼 혹은 뭐 다른 거를 할 때는 뭐 add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기존의 테이블에서
칼럼을 추가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스크립트 제가 하나만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칼럼을 저는 데이트 에디드라는 칼럼을 추가하도록 할게요. 알터 테이블 스튜던트, 아까 전에 스튜던트라는 테이블을 하나 만들었었죠. 그 스튜던트라는 테이블을 수정할 거냐 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제 add 칼럼을 하나 추가할 거야 라는 뜻입니다. 뭘 수정할 거냐? 나는 칼럼을 추가할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데이트 데이트형으로 만들 거고, 얘는 값을 반드시 넣어야 돼. 널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 값을 이제 집어넣을 때 특별히 지정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넣어줄 값이 뭐냐라는 거를 지정해 줄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디폴트라고 합니다. 디폴트, current date 이렇게 입력을 하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하기 전에 일단 기존의 테이블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죠. 스튜던트라는 테이블은 컬럼이 스튜던트 ID, 얘는 프라이머리 키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열쇠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임 칼럼, 에이지 칼럼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얘를 이제 실행을 하면 데이트 에디드, 데이트 타입으로 칼럼이 하나 더 추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 널이라고 적어주게 되면은 빈 값을 넣을 수 없다. 무조건 값을 정해줘서 넣어야 돼 라는 뜻이고, 디폴트라는 뜻은 내가 값을 지정해주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집어넣어줄 값, 이것을 디폴트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드랍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좀 아시겠죠? 테이블을 수정할 때는 알터 테이블을 생성할 때는 크리에이트 테이블. 자, 드랍 테이블 하면은 테이블을 삭제하는 거겠죠. 자, 얘를 실행해 볼게요. 아까 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스튜던트 드랍 테이블 하면은 테이블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자, 실행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느낌표 떴죠? 지금 스튜던트 테이블은 아까 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스튜던트 그레이드라는 테이블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포린 키로. 자, 스튜던트 그레이드라는 테이블에서 스튜던트 테이블의 스튜던트 아이디하고 이 스튜던트 아이디 칼럼하고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스튜던트 테이블하고 스튜던트 그레이드라는 테이블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얘가 지금 스튜던트 그레이드라는 테이블이 스튜던트 테이블을 참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하고 연결된 것이 있으면 드랍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스튜던트 그레이드라는 테이블을 먼저 삭제를 하거나 아니면은 연결을 끊어주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줘야 돼요. 여기서는 스튜던트 언더버 그레이드라는 테이블을 먼저 드랍을 하고 그 다음에 스튜던트 테이블을 드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먼저 실행하면 안 되고 드랍 테이블 스튜던트 그레이드라는 테이블을 먼저 드랍을 할게요. 자, 드랍했습니다. 드랍했고 그 다음에 스튜던트 테이블을 드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랍이 되죠. 예, 연결된 게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하기 때문에 드랍 테이블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드랍하고 조금 기능이 다른 트렁크케이트라는 것이 있는데, 트렁케이트라는 이 키워드는 여기서 트렁케이트 테이블 스튜던트 하면은 스튜던트 테이블에 있는 칼럼 구조 이런 것들은 그대로 남겨두고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만 지워주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DDL에 대해서 전부 다 살펴봤고요. DML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툴 하나를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처음에 봤던 요 마리아DB를 도커로 세팅하기, 요 영상을 이제 보신 분들은 VS 코드 확장 프로그램인 데이터베이스 클라이언트라는 것을 설치를 하셨을 거고요. 그거를 이제 설치를 하고 나면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DB 연결 툴을
바로 사용을 VS 코드에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보통은 이렇게 간단하게 실렉트 콜이 날리거나 콜이 이제 테이블 생성하거나 요럴 때는 이제 이것만으로 되는데, 이 보통 일반적으로는 데이터베이스를 다룰 때 별도 툴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유료 툴도 좋은 것들이 많지만 무료 툴 중에서는 제가 추천드린 거는 dbeaver라는 툴을 추천을 드립니다. 구글에서 이렇게 dbeaver로 검색을 해 보시면 이와 같이 dbeaver 링크가 걸려 있고요. 여기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설치를 하시면 되고, 요 자세한 사용법은 나중에 제가 별도로 영상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요 데이터베이스 클라이언트라는 확장을 설치를 해서 이 강의를 같이 저랑 진행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DML 부분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DML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DDL은 데이터를 이렇게 저장하기 위한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DML은 이제 그 틀에다가 데이터를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집어넣고 꺼내오고 수정하고 뭐 이런 작업을 하는 그런 키워드들의 모음, 그것을 DML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DML은 데이터를 추가, 수정, 삭제, 조작하는 것을 말하고요. 대부분의 RDBMS, RDBMS를 이제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오라클, MySQL, 마리아DB, 포스트그레스 이런 것들을 RDBMS라고 하고요. 대부분의 RDBMS에서는 요 DML 부문을 거의 동일하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DML을 시작하기 전에 일단 지난 시간에 배웠던 크리에이트 테이블을 이용을 해서 스튜던트 테이블과 스튜던트 그레이즈 테이블을 우선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크리에이트 테이블하고 드랍 테이블까지 했으면은 여러분들의 DB에는 지금 여기에 보시다시피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이 테이블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보이실 거고요. 이제 실행을 해볼게요. 네, 스튜던트 테이블 생성이 됐고요. 네, 스튜던트 그레이드 테이블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생성이 되었습니다. 요 스크립트가 없으신 분들은 지금 요 화면을 캡처해서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뵀던 거를 다시 한번 영상 보시면서 스튜던트 테이블하고 스튜던트 그레이드 테이블을 생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테이블에다가 DML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추가, 수정, 삭제, 조회 요 예제를 실행을 해 볼 거고요. 참고로 CQRS 아키텍처 패턴이라는 것을 잠깐 좀 소개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QRS 아키텍처 패턴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수정, 추가, 수정, 삭제, 조회 요 네 개를 합쳐서 이제 CRUD라고 하거든요. 네, Create, Read, Update, Delete 이렇게 네 개를 모아서 크러드라고 하는데, 이 CRUD에서 R 부분, 읽는 부분, 그 셀렉트 하는 부분을 쿼리라고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CUD 부분을 커맨드라고 명칭을 해서 이 두 가지를 나누는 기법입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커맨드 부분하고 쿼리 부분을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QRS, 이렇게 CUD와 R을 분리하는 이 아키텍처에서는 데이터 쓰기에 대한 책임과 데이터 읽기에 대한 책임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유지보수를 하거나 아니면은 실제 로직을 짜는 데 있어서 워크플로우를 분리를 시키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하게 이 소프트웨어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패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참고사항이 하나 더 있는데요. 트랜잭션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CRUD라고 했죠. CRUD에서 CUD, 수정하고 삭제하고 업데이트, 추가하는 요 과정은 자동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지 않아요. 실제 실행을 하실 때는 저장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저장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거를 이제 완전하게 저장을 해줘 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이거를 하나 더 구분을 하자면 DML, DDL처럼 하나 더 구분을 하자면 DCL이라는 용어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최종적으로 저장시키는 과정, 이거를 트랜잭션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이제 데이터베이스 툴들은 오토 커밋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뭐 커밋하고 그다음에 롤백 그 키워드를 넣어가지고 다시 되돌리기 하고 뭐 이런 작업이 필요 없긴 하죠. 하지만 이제 이런 초창기에 그 오라클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개발했던 그런 소프트웨어들은 개발자가 개발 툴에서 이제 인서트를 하고 커밋을 안 해가지고 실제 소프트웨어에서는 그 데이터가 보여지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어요. 실제로도. 근데 요즘은 거의 대부분의 DB 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토 커밋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커밋, 롤백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에서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DML 중에서 커맨드 영역,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서트입니다. 자, 인서트 데이터베이스에 우리가 생성한 요 스튜던트라는 테이블에 데이터를 집어 넣어야 되겠죠. 예, 추가를 해줘야 되죠. 추가할 때 사용하는 구문이 insert into라는 애입니다. insert into, 그 다음에 테이블명 적어주고, 그 다음에 괄호 열고 칼럼명을 쭉 명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values라는 키워드를 쓴 다음에 괄호 안에 집어넣을 데이터들을 명시를 해줍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구문이에요. 뭐 이 이상도 없고 이 이하도 없습니다. 자, 인서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스튜던트 테이블에다가 스튜던트 테이블에는 컬럼이 스튜던트 아이디, 네임, 에이지 요 세 개가 있죠. 요 세 개의 컬럼에 데이터를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insert into라는 키워드를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어느 테이블에 넣을 것이냐 스튜던트 그 다음에 스튜던트에 있는 컬럼을 다 명시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다 명시를 안 해도 되는데 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프라이머리 키라고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낱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반드시 명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컬럼에는 값을 반드시 넣어야 돼 라는 뜻이니까요. 자, 이렇게 하고 요 적어준 컬럼 순서대로 values 부분에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name하고 age가 순서가 바뀌었다. 그러면은 value를 넣을 때도 순서를 바꿔서 넣어야 됩니다. 자, 실행해 볼게요. 네, 초록색 떴고 여기 보시면은 affected rows 1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의 데이터 로우가 추가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툴의 도움을 좀 받아보자면 이 테이블 옆에 있는 요것 중에서 요거를 이렇게 누르면 이와 같이 우리가 방금 전에 넣었던 1, 전, 그 다음에 age가 22 이렇게 했던 거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툴의 도움을 받아서도 조회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알려드릴 이제 select 구문을 이용을 해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select 구문은 아주 간단한 것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select star from 어느 테이블 student 하고 실행 하면 이와 같이 툴의 도움을 받을 때처럼 이렇게 데이터가 1, 잔도 그 다음에 22 이렇게 데이터가 찍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들어갔고요. 다음은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는 업데이트, 셋, 그 다음에 웨어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셀렉트를 배울 때 더 공부를 할 거고요. 수정을 할 때는 업데이트, 셋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인서트 할 때는 아까 전에 인서트 into values, 업데이트 할 때는 업데이트, 셋, 그 다음에 웨어절 이렇게 암기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튜던트에 우리 아까 전에 1, 전, 22 이렇게 넣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업데이트 문을 사용할 때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한 줄의 데이터만 수정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프라이머리를 여기서는 스튜던트 언더바 아이디가 프라이머리죠. 이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되어 있는 칼럼을 웨어절에 조건으로 명시를 해주시는 게 정답이고요. 여러 줄을 했을 때에는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실습을 한번 해보면서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업데이트를 할 때 프라이머리 키를 이용을 해가지고 업데이트를 한다. 이렇게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고요. 자, 업데이트 하고 테이블명 스튜던트 그 다음에 셋은 이제 칼럼을 지정하고 그 칼럼에 어떤 값을 넣겠다.
자, name이라는 컬럼을, name이라는 컬럼에 지금 잔도라고 되어 있죠. 예, 잔이라고 바꿀게요. 도를 빼고 잔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나이를 이제 1년이 지나서 나이를 업데이트 해야 된다. age를 23. 네, 이렇게 바꿔주고, 그 다음에 where 프라이머리 키를 지정해 주는 게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스튜던트 아이디가 지금 1로 들어가 있으니까 1인 1 이렇게 이와 같이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업데이트 테이블명 set 다음에 칼럼 칼럼 이꼴 칼럼에 들어갈 값 변경할 값, 그다음에 웨어절에 하나의 데이터 요 로만 찾아서 변경해 주고 싶을 때는 프라이머리 키를 기준으로 하는 그 칼럼명을 적어주고 그 프라이머리 키의 값. 그래서 이 부분은 변경되는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은 조건, 내가 찾을 데이터에 대한 조건을 넣어주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업데이트를 한번 해볼게요. 업데이트를 하고 실행되었고요. 여기 보시면은 affected row 1 이렇게 제대로 변경이 됐습니다 라고 표시면 되고, 내가 어떤 데이터를 내가 변경한 데이터가 어떻게 변했는지는 보여주지 않아요. 그래서 select 문을 이용을 해서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select 문 이렇게 하고 조회를 하면은 1 잔, 이 도라는 게 없어졌죠. 그 다음에 age가 23으로 업데이트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커맨드에 이제 마지막으로 delete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elete는 delete from 테이블명, 그 다음에 업데이트 했을 때처럼 where절, 조건. 삭제를 할 때 내가 원하지 않는 데이터가 삭제가 될 수가 있어요. 이 where절을 정확하게 적어주지 않으면. 이 where절 자체를 빼버리면 테이블 안에 있는 전체 데이터가 삭제가 돼버리기 때문에 되게 조심해서 delete를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delete는 이제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 업데이트 set where 이렇게 적었듯이, 딜리트 같은 경우에는 딜리트 테이블명, 그 다음에 set은 없죠. set은 없고 where절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스튜던트 아이디가 1인의 이 잔이죠. 이 잔에 대한 데이터를 삭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행을 하고 실행이 정상적으로 됐으면은 데이터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딜리트도 업데이트랑 마찬가지로 변경사항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값을 알려주지 않아요. 그냥 몇 개가 적용이 되었다 이렇게 숫자로만 표시가 되기 때문에 다시 select from을 이용을 해서 조회를 해보면 데이터가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추가, 수정, 삭제 요 세 가지를 이제 커맨드라고 했고요. 이 커맨드에 대해서 세 가지 이제 구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추가할 때 insert into values 이렇게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에 update set where, 그 다음에 delete from where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커맨드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없어요. 뒤에 실습 예제에서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좀 한 10번도 필요 없고, 제가 크리에이터 테이블 할 때 한 10번 하라고 그랬는데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는 뭐 10번 할 필요도 없고 한 3, 4번 정도만 연습해 보시면 금방 암기되시고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커맨드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쿼리 부분 select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select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맨드 영역 이 세 가지 CUD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select 같은 경우에는 좀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따라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select를 하기 전에 데이터를 좀 준비를 했는데 데이터를 좀
테이블에 인서트를 해서 집어넣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제가 이런 인서트 구문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인서트 밸류즈, 인서트 인투 테이블, 그 다음에 컬럼 이렇게 3개 적어주고 밸류즈를 적었는데 이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한 번에 집어넣으려면 이렇게 콤마로 구분을 해서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여기 데이터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들어가도록 이렇게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얘를 실행을 해서 데이터 5개를 집어넣고요.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스튜던트 그레이드 테이블에도 데이터를 좀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스튜던트 테이블에 집어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스튜던트 그레이드라는 테이블에다가 값을 좀 많이 넣어놨습니다. 이게 성적 정보를 집어넣은 거예요. 스튜던트 아이디, 서브젝트, 그레이드, 그 다음에 1, 2, 3, 4, 5 네, 들어갔고 데이터가 들어갔는지 이제 조회를 해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셀렉트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셀렉트를 이제 보도록 할게요. 내용이 많죠 지금. 제가 장표 준비한 것만 해도 한 20페이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셀렉트는 셀렉트 프롬 웨어. 그냥 막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셀렉트 하고 일단은 이렇게 아스타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프롬 테이블명 스튜던트, 그 다음에 웨어 조건 넣는 건데 일단은 우리가 방금 집어넣은 이 데이터 5개가 다 들어갔는지 조회하는, 쿼리는 전체 데이터를 조회하는 거니까 웨어저 쓰지 않고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이제 전체 데이터를 조회하게 됩니다. 자, 이런 구문은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쓰면은 굉장히 위험한 코드예요.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실무에 만약에 데이터가 100만 개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전체 데이터를 불러오겠다 하면은 지금 큰일 나죠.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무에서 쓰지 마세요. 네, 이렇게 하고 밑에 조회를 해보면은 이렇게 데이터가 5개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미스, 마이크 브라운,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스튜던트 언더바 아이디 컬럼에는 값이 1, 2, 3, 4, 5 이렇게 들어갔죠. 프라이머리 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중복돼서 값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잠도라는 애한테는 스튜던트 아이디가 1번 부여가 됐고 제인도라는 아이한테는 2라는 스튜던트 아이디가 부여가 됐고 짐 스미스한테는 3 이런 식으로 겹치지 않게끔 데이터를 집어넣은 겁니다. 영상을 잠깐 멈추고 여러분들이 한번 스튜던트 아이디를 1로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데이터를 넣어 보세요. 그러면 데이터가 들어가지 않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아주 가장 기본적인 문법이고요. 웨어절에는 이제 조건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조건이라는 게 우리 데이터를 한번 이렇게 조회를 해보니 여기 스미스 짐이라는 이름의 짐이라는 짐 스미스라는 애를 이제 검색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웨어 그다음에 칼럼 명을 적어주시면 돼요. 네임이라는 칼럼에 짐 스미스를 검색을 하겠다라는 뜻이죠. 이거 빼야죠. 이렇게 빼고 실행. 하면은 짐 스미스만 조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칼럼을 스타로 썼잖아요. 스타는 모든 칼럼을 가져오라는 뜻인데 우리가 실무를 뛰다 보면은 이 칼럼이 뭐 100개가 넘어가는 그런 테이블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스타를 쓰게 되면은 그렇게 칼럼이 많을 경우에 스타를 쓰게 되면은 이게 불러와야 될 데이터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성능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스타를 쓰지 말라. 아예 못 쓰게 하죠. 그래서 불편하지만 스튜던트 아이디 이렇게 칼럼을 직접 명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조회됐고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공부하는 거잖아요. 공부할 때까지 이렇게 불편하게 공부할 필요 없죠. 스타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select from where 아주 빠르게 배워봤고요. 여기부터는 이제 웨어절에 쓰이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like라든지 between이라든지 뭐 case when 어쩌고저쩌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웨어절에 들어가는 이제 몇 가지 연산자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like라는 것이 있는데요. 요 like라고 하는 것은 이제 equal은 요 equal 기호 있죠. 요 equal 기호는 전체 그 칼럼의 값이랑 동일한 거를 찾는 거고,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은 짐 스미스가 지금 조회가 됐잖아요. 나는 짐 스미스를 조회하고 싶은 게 아니라 도라는 사람이 포함이 된, 자, 요렇게 하고
블록 지정하고 컨트롤 엔터 치시면은 전체 줘야 되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데이터가 조금만 줄일게요. 데이터가 지금 존도, 제인도 이렇게 있는데 요 도가 포함이 된 이름이 도가 포함이 된 애를 조회를 하고 싶다. 뭔가 이게 일부분만 검색을 하고 싶을 때 그때는 이 like라는 걸 씁니다. like. 자, 이 like 이퀄 기호를 like로 바꿔주는 것만으로 조회가 되냐? 한번 해볼게요. DOE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해보면은 검색이 안 됩니다. 자, 도가 그 문자열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검색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퍼센트를 붙여주셔야 돼요. 퍼센트는 어떤 문자든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앞에 어떤 문자가 와도 상관없는데 도로 끝나야 돼 라는 뜻이에요. 실행해 보면은 도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도가 중간에 포함되어 있어야 돼. 실행해 보면은 역시 조회가 되죠. 중간에 여기 뒤에 아무것도 없더라도 중간에 있는 거랑 거의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렇게 쓰게 되면 앞에 퍼센트를 붙여주게 되면은 도로 끝나는 애, 그 다음에 뒤에 퍼센트를 붙여주고 싶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실행을 해보면 검색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도로 시작해야 되니까. 그리고 뒤에 어떤 문자가 와도 상관이 없어 라는 뜻이에요. 근데 개발자들이 대부분은 그냥 앞뒤로 퍼센트를 붙여버리죠. 네. 이게 가장 간단한 형태죠. 그리고 뭐로 시작해야 돼 라는 그 조건이 붙는 경우는 실무 코딩에서는 거의 없어요. 포함된 거를 찾는 경우가 거의 99.99%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은 like를 쓸 때 이 퍼센트 기호를 앞뒤로 붙여준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거의 무방합니다. 예외는 있다는 거 기억하고 계시고요. 자, like가 우리 검색할 때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between이라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20세에서 25세 사이, 20세에서 25세 이렇게 검색을 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게 between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컬럼명 적어주고 between 어떤 값에서 어떤 값, 특정 구간을 검색할 때 사용하는 게 between입니다. between으로 검색을 해볼게요. 먼저 전체 데이터를 한번 조회를 이렇게 해보시고요. 자, 20에서 전부 다 25세 사이네요. 20에서 23세까지만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G, between, 우리 영어 공부하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between A and B, 뭐 그거 수어 뭐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20세부터 우리가 23세까지 검색하기로 했죠. 자, 해보면 20세, 21, 22, 23 다 검색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참고로 이 쿼리에서 주석은 이렇게 가운데 바 2개를 치시면 됩니다. 이상 또 이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상 이하 검색했던 값을 양쪽 다 포함을 하고 있어요.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도 할 수가 있죠. 자, between을 안 쓰게 되면은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냐면은 나이가 이상이면은 이렇게 해야 되겠죠. 20 and 이렇게 적어 주셔야 돼요. age 23 거꾸로 돼야 되죠. 이상 이하 이렇게 나눠서 적어 주셔야 됩니다. between을 쓰지 않게 되면 실행해 보면은 뭐 똑같이 결과는 나오고요. 자, 다음으로는 and.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읽어볼게요. 한번 외워져래. name이란 칼럼에 매튜라는 이름이어야 하고 and 그리고 나이는 20세에서 29세 사이여야 돼. 이런 뜻입니다. 자, 이걸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스튜던트 테이블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한번 조회를 해보고 이름에 도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고 이렇게 포함되어 있죠.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 23세 이상인 애를 한번 찾아보죠. 22세, 24세니까. 그러면은 제인만 검색이 돼야 되겠죠.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name, like, 도가 포함이 된 percent, DOE, 대소문자 구문합니다. 그리고 and,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AG가 23세 이상이네. 그러면은 제인만 조회가 돼야 됩니다. 실행해 볼게요. 네, 제인도만 조회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어 뭐 엔드 연산이랑 5어 연산 이런 건 이제 프로그래밍을 공부하셨던 분들이라 충분히 아시는 부분이라서 5어는 굳이 하지 않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 정도만 해도 거의 90% 이상 검색은 이제 끝났다고 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 정렬을 해야 되겠죠.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뭐 일단은 전체 다 조회를 할게요. 그냥 그래야지 이제 조회되는 게 잘 보이니까. 얘를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인서트한 순서대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오더 바이 라는 키워드를 적어주고 칼럼명을 적어줍니다. 칼럼명을 AG라고 할게요. 나이 순으로 정렬. 지금은 22, 24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실행을 해보면 이와 같이 20, 21, 22 이렇게 나이 순으로 정렬이 되고요. 거꾸로 하고 싶다. 기본적으로는 오름차순이에요. 거꾸로 하고 싶으면 DESC 실행. 그럼 거꾸로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됩니다. 이거를 다시 지워줘도 되지만 오름차순으로 그냥 눈에 딱 보이게 하고 싶다. 그럼 ASC 실행해 보면 이렇게 오름차순. 그래서 ASC가 있고 DESC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부분이 조금 귀찮은 부분인데 내가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쓰느냐에 따라서 현재 시간을 갖고 오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MySQL에서는 now, 포스트그리스에서는 current timestamp, 마이크로소프트의 SQL 서버에서는 getDate 이렇게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SQL라이트는 볼 필요도 없고 오라클이 있어요. 오라클. 이 오라클 프로젝트가 예전에는 많았는데 요즘은 이제 이 오라클이 돈이 좀 얘네들이 돈을 많이 불러서 이렇게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로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전환 작업을 하더라도 오라클을 조금 알긴 알아야 되는데 어쨌든 오라클에서는 sysdate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조심해서 좀 코딩을 해야 될 부분이 현재 시간을 가져오는 이게 좀 다르다. 이거를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유니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유니온에 대해서 배우면 유니온을 쓸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실무에서 사용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 키워드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이제 셀렉트 쿼리 두 개를 합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 한번 볼게요. 셀렉트 쿼리를 이렇게 하나 작업을 했어요. 이거 작업을 하고 데이터 수를 뻥튀기 하고 싶어. 네, 유니온 이렇게 주신 다음에 셀렉트 쿼리를 한 번 더 써주시면 돼요. 자, 얘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실행하면은 1, 2, 3, 4, 5. 이 거짓말 하셨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조회한 데이터하고 여기서 조회한 데이터하고 동일하죠. 데이터 결과가. 그러면 중복된 거를 제거하고 보여주는 게 유니온이고요. 중복된 거를 제거하지 않고 그냥 다 보여줘 하는 키워드는 여기다가 all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여기 10이라고 보이죠? 토탈 10. 네, 1, 2, 3, 4, 5, 1, 2, 3, 4, 5. 네, 이렇게 해서 총 10개의 데이터가 조회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정렬할 수도 있어요. 자, 요때 배우는 것이 서브 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얘를 이제 하나의 데이터 집합으로 보려면 select from 적어주고 얘를 이렇게 괄호로 묶어주세요. 그러면은 select from 안에 select from이 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좀 정리를 이렇게 해보자면은 이렇게 될 텐데요. 네, 여기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정렬을 해볼게요. order by age 네임으로 할게요. 이렇게 네임으로 정렬. 자, 해보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 order by name에서 에러가 났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select 쿼리 쓸 때는 이 스타를 쓰면 안 된다고. 자,
그래서 이 스타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름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이름을 이 네임이 우리는 이 스튜던트랑 요 칼럼명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얘는 지금 스타로 해놨기 때문에 지금 이 스타 중에 네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명시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디는 필요 없으니까 네임이랑 에이지 가져오고 그다음에 얘도 네임이랑 에이지만 가져오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부분이 이제 나오는 건데요. 유니온을 쓸 때는 이렇게 위에 실렉트 쿼리랑 아래 실렉트 쿼리랑 컬럼 개수가 같아야 됩니다. 컬럼 개수가 같아야 되고 두 번째로 이 얘랑 합칠 거고 얘랑 합칠 건데 데이터 자료형이 달라도 안 돼요. 그래서 자료형도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게 지금 name, age라는 걸 우리가 눈으로는 알 수가 있죠. 눈으로는 알 수 있지만 얘는 또 몰라요. 그래서 이 괄호로 묶인 걸 이 서브 쿼리라고 하는데 이 서브 쿼리가 프롬절에 쓰였을 때는 알리아스를 줄 수가 있습니다. 별칭이죠, 별칭. 그래서 얘는 유니온 이렇게 별칭을 줄게요. 이 별칭을 줄 때 에즈를 붙여도 돼요. 에즈를 붙여도 되는데 귀찮으니까 잘 안 붙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유니온 스튜던트잖아요. 그러면은 이 유니온 스튜던트의 칼럼이 지금 이 유니온 합치면은 두 개 나오잖아요. 이 두 개를 내 마음대로 이제 적어줄 수가 있다라는 뜻이죠. 하고 점 찍고 저는 그냥 그대로 따라갈게요. name. 그 다음에 union student.ac 이렇게.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은 요 name 지금 여기에는 name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줘도 동작할 겁니다. 자, 실행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쓸 수 있다는 얘기는 웨어절도 쓸 수 있다. 웨어절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웨어 name like 야, like 쓸 때는 무조건 퍼센트를 그냥 먼저 써주세요. 이렇게 써주고 도 그리고 엔터 치면은 이렇게 검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인도 2번, 잔도 2번. 자, 다음으로는 케이스는 조건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보시면은 여러분들 눈 돌아가서 안 되고요. 요 예제를 먼저 좀 보시죠. 예제. 네, 이렇게. 자, 셀렉트에서 name, age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케이스 and로 묶인 거예요. 케이스하고 and. 그러니까 조건문 쓸 때 SQL에서는 케이스 and를 적어주고 나서 그 안에 우리가 if문 쓰듯이 when 그 다음에 then, when then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student라는 테이블에서 조회를 하겠다라는 뜻이고 여기 AS 이거 알리아스예요. 알리아스. 아까 전에 우리 서브 쿼리 쓸 때 AS 적었다가 제가 지워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AS 알리아스 그다음 알리아스 얘 별칭을 AG 언더바 그룹으로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얘를 실행을 해볼게요. 자, 먼저 name, age, 그 다음에 student 이렇게 조회를 하게 되면은 실행하면은 name 컬럼이랑 age 컬럼만 조회가 되겠죠. student 언더바 id 컬럼은 조회가 되지 않겠죠. 여기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콤마 찍고 30 이렇게 적어놓고 as grade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해보면 가상의 칼럼이 하나 더 생깁니다. 옆에 이렇게 요 속성을 이용한 거예요. 케이스라는 것이. 그래서 케이스 나이가 20보다 작으면 티네이저로 표시를 해줘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20에서 29세면 영 어덜트로 세팅을 해줘 라는 뜻입니다. 자, 실행을 해볼게요. 자, 22세는 영 어덜트죠. 그 다음에 20세 미만이군요. 20세까지는 영 어덜트니까 이 숫자를 좀 바꿔볼까요? 21세로 바꿔보죠. 그리고 얘는 이상 미만이니까 22세. 21세죠. 21세. 이렇게 해볼게요. 실행을 해보면은
이 마이크 브라운은 나이가 20세고 티네이저 이렇게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폼은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새롭게 배운 거 있죠. 이렇게 가상의 칼럼을 내 맘대로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거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꼭 기억하고 계시고요. 자, 이제 일단 머지문인데요. 머지문은 제가 그냥 이 장표를 읽고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왜냐면은 머지문을 쓰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단점들이 좀 있어요. 있기 때문에 단점을 먼저 보여드리기 전에 요 구문을 보면 머지 인투 그러니까 어느 테이블에다가 데이터를 합치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타겟 테이블. 그다음에 유징은 우리가 셀렉트 문에서 이 조인물 뒤에 이제 배울 건데 이게 유징은 이제 A라는 테이블이 있고 B라는 테이블이 있어요. 근데 이제 A라는 테이블에 이 타겟 테이블을 A라고 생각하세요. B라는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셀렉트를 하는 거죠. select from where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using only 여기가 select from 그 다음에 only where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B라는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셀렉트해서 가져온 거를 A라는 테이블에 넣어주는 혹은 업데이트를 해주는 뭐 이런 작업인데 실제로 쓸 때는 되게 편해요. 편하긴 편한데 좀 단점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성능에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머지를 수행하는 경우는 대부분의 데이터 한 줄만 이렇게 불러와서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한 번에 불러와서 한 번에 이제 다른 테이블에 집어넣는 혹은 업데이트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럴 때 중간에 멈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만 건에 대해서 머지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머지문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집어넣었다. 근데 한 50만 건 정도 수행되다가 나머지가 수행이 안 됐어. 데이터베이스에 문제가 생겨서. 메모리라든지 CPU라든지 문제가 생겨서. 이럴 경우에 좀 복구하기 좀 어려운 부분. 그 다음에 호환성에도 좀 문제가 있어요. 호환성에 머지문은 모든 데이터베이스에서 지원이 되지 않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베이스에서 쓸 수 없기 때문에 이 머지문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가능하면이 아니라 그냥 안 쓰시는 게 가장 속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에 따라서 머지문은 쓰지 마세요라고 명시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머지문 쓰지 않더라도 대부분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머지문을 굳이 쓸 필요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있다는 것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프로젝트에 투입이 됐을 때 과거 이렇게 구축됐던 것들을 이렇게 업그레이드하는 식으로 구축하는 프로젝트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쿼리가 머지문으로 돼 있으면 좀 읽을 줄 알아야 되니까 여기서 읽는 법까지도 안 하겠지만 어쨌든 머지문이 있다라는 것 자체는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사실 자체를 알고 계셔야 뭔가 자료를 찾던가 말던가 하니까요. 머지문이 있고요. 다음으로 프로시저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자바나 자바 같은 경우 예를 들게요. 자바 같은 경우에 뭔가 이제 클래스를 만들고 그다음에 메소드를 만들고 그 메소드 안에다가 뭔가 내가 실행할 구문들을 쫙 로직을 적어 놓죠. 예, 그런 이제 함수하고 조금 다른데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함수라는 게 따로 있고 프로시저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근데 이제 프로시저가 바로 그 로직을 이제 그 프로시저에 맞는 랭귀지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PL이라고 하는데 그 PL에 따라서 쭉 로직을 짜는 그런 거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오라클, 그 다음에 MS SQL, MySQL, 포스트그레스 등등 뭐 유명한 거는 다 프로시저를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 프로시저를 이제 호출할 때 사용하는 키워드가 이제 call, execute 뭐 이런 키워드들이 있고요.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PL 프로시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문이 이 데이터베이스별로 달라요. 동일할 수도 있겠지만 다르고요. 그 특정 DBMS에 맞춰서 이제 그 프로시저라는 거를 짜야 되기 때문에 매뉴얼 보고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프로시저를 예전에는 많이 사용했어요. 많이 사용했는데 이제는 이제
컴퓨터 성능도 많이 좋아지고 해서 굳이 프로시저를 쓸 필요도 없고요. 프로시저를 쓰게 되면 또 단점이 뭐냐면 디버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추세는 프로시저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참고로 이제 MySQL하고 MariaDB 간의 호환성에 대해서 제가 적어놨는데 대략 요 정도 수준 95에서 98% 정도의 호환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추정된다.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믿을 수 없고요. 100%가 아니면 호환 안 되는 거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셀렉트를 배우다 보면은 이제 그룹 바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그러니까 셀렉트를 배울 때 가장 이제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조인하는 거, 그 다음에 그룹 바이 하는 거, 두 가지를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또 천천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용어에 좀 현혹되지 마시고요. 그냥 일단 카운트가 뭔지, 썸이 뭔지 한번 좀 알아보시죠. 일단 스튜던트에 있는 데이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조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를 하면은 22, 24, 21, 23, 네, 그 다음에 20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이거보다는 스튜던트 그레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드에 있는 모든 컬럼 한번 조회해 보죠. 그러면 스튜던트 아이디가 1. 자, 스튜던트 아이디가 1인 애가 이름이 뭐죠? 이름이 뭔지 보려면 스튜던트 테이블을 봐야 되겠죠. where 스튜던트 아이디가 1인에 조회를 해보면은 좌도랍니다. 자, 요거를 한 번에 보여줄 수 있는 방법. 지난 시간에 요거 우리 스튜던트 그레이드랑 스튜던트 관계, 포린키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스튜던트 언더바 아이디라는 칼럼으로. 요거를 이제 조인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조인을 이용할 때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 조인을 이제 여기서 먼저 그룹 바이를 배우기 전에 먼저 조인에 대해서 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이라는 게 없다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아까와 같이 이렇게 스튜던트 그레이드 하나 조회하고 스튜던트 1이 뭐지 하고 스튜던트 테이블에서 조회하고 그래서 이름 확인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 이제 조인문을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튜던트 테이블 그 다음에 스튜던트 그레이즈라는 테이블 이렇게 조회를 하는데 나는 지금 어떤 걸 조회를 하려고 하는 거죠? 성적을 조회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로 하는 테이블, 메인 테이블이 뭔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메인 테이블은 스튜던트 그레이드예요. select 그 다음에 name 다 적어주세요. 컬럼을 스튜던트 언더바 id 그 다음에 name 그 다음에 name인가요? 그레이드에는 id 서브젝트랑 그레이드죠. 서브젝트 그레이드 내가 조회할 건 메인은 요거죠. 요거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알아야 되는 게 나는 스튜던트의 네임을 알고 싶은 거죠. 근데 이 네임은 스튜던트 그레이드에 없죠. 네, 스튜던트 그레이드는 얘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스튜던트 테이블에 들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어느 테이블에 들고 있는 칼럼이라는 거를 구분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스튜던트 그레이드는 G 그레이드라고 원래는 이렇게 as를 적어줘야 되는데 안 쓴다고 그랬죠. 잘 안 써도 잘 동작하니까. 그래서 그레이드 별칭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그레이드 점 서브젝트 그레이드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네임은 이제 스튜던트에 있는 거니까 아직 스튜던트 이제 안 적어줬으니까 좀 살짝 놔두고요. 그 다음으로는 내가 조회해야 될 메인 테이블이 파악이 되었다면은 그 다음에 참조할 테이블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거를 join이라는 키워드 뒤에 적어주시면 돼요. 스튜던트. 그리고 얘는 alias를 st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네임은 st에 있는 네임이죠. 자, 연결할 테이블을 조인에 적어줬어요. 그 다음에 그 조건을 on이라는 곳에 적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grade.studentid하고 st.studentid가 같은 거 이렇게 적어주게 됩니다. 이 부분을 많은 이제 초급 개발자분들이 헷갈려 하세요. 이거를 스튜던트 아이디를 앞으로 넣어야 돼. 이 st 요거를 요 앞에 넣어야 될지 얘를 뒤로 넣어야 될지 앞으로 넣어야 될지 뭐 헷갈려 하시는데 헷갈려 하지 마세요. 내가 조회하려고 하는 데이터 메인 테이블이 앞에 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참조가 되는 거를 뒤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또 이 문법이 조인문을 안 쓰는 또 살짝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오라클에서만 쓸 수 있는 방법이라서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스튜던트 왜 들어왔지?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존도 이코노믹 경제학 점수가 80점이고 존도의 수학 점수가 90점이고 존도의 교육학 점수가 95점이고 이렇게 데이터가 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이는 두 개의 테이블을 연결을 할 때는 일단 포린키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조건을 조인 참조할 테이블명을 조인 키워드 뒤에 놓고 그 다음에 그 조건은 on이라는 키워드 뒤에 적어주시고 요 순서가 헷갈리시면은 내가 메인으로 조회할 테이블을 앞에 두고 내가 참조하는 테이블을 뒤에 놓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스튜던트 그레이드 테이블을 조회를 할 때 스튜던트 아이디 뿐만이 아니라 이름까지 조회할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자, 얘를 이제 서브 쿼리로 만들게요. 서브 쿼리는 괄호 쳐준다 그랬죠. 지금 여러분들 굉장히 완전 실무 수준으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select from 뒤에 테이블명을 적어주는 건데 이렇게 서브 쿼리로 얘를 함통으로 만들었죠. 얘도 가상의 버추얼 테이블이 된 거예요. 이제 이런 데이터를 들고 있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얘의 알리아스를 적어줍니다. 알리아스 그냥 G라고 할게요. G라고 하고 이 스타 쓰지 말라고 그랬죠. 아스타 쓰지 말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테이블을 명시를 해줍니다. G.student id 여기서의 알리아스는 얘의 칼럼을 가져오는 거지만 얘가 이제 한 통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이 G, 요 한 통이 G가 됐죠. G가 됐고 이 G의 이름은 여기 적혀 있는 거 스튜던트 아이디 요 점은 이제 빠지는 거예요. 요 밖으로 나올 때. 그 다음에 서브젝트, 그레이드, 네임 이렇게 이름이 남겨진 거고 얘를 이제 G.student.id 이렇게 참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뭔가 좀 정렬도 하고 싶고 이렇게 포맷을 조금 하고 싶지만 툴이 뭐 그렇게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니라서 네, 포맷도 안 깔려 있고 데이터베이스 할 때는 데이터베이스 툴을 따로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강제로 좀 정리를 해볼게요. 네,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는 또 SQL은 SQL만의 또 정렬법이 있어가지고 귀찮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한번 해도 이제 결과는 동일하게 나올 겁니다. 이제 결과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아까랑 결과는 동일하죠. 예. 자, 여기서 이제 그룹 파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 아이디별로 그러니까 이제 이름이 같더라도 학생 아이디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준은 학생 아이디가 되는 게 맞고 그룹은 학생 아이디로 그룹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룹 해줄 칼럼을 적어주면 됩니다. 네, 그룹 이렇게 하게 되면은 스튜던트 아이디가 1, 2, 그 다음에 3, 4, 5 5개만 남아야 되겠죠. 왜냐 1번으로 묶고 1번이 지금 3개가 있죠. 3개가 있고 2번이 2개 있고
3번이 두 개 있고 4번이 두 개 있고 5번은 한 번 있어요. 이거를 1번을 그룹으로 묶으면 3개가 묶여야 되는데 그럼 3개를 가지고 어떤 기준으로 묶어야 되냐? 기준은 없죠. 얘가 대표성을 띠는 게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매스가 대표성을 띠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럴 때 얘를 그룹할 목적을 생각을 해야 되죠. 목적. 이 목적이 뭐냐? 나는 이 그레이드의 평균을 묶어서 나타내주고 싶어. 요럴 때 쓰는 게 바로 그룹 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룹 바이하고 그룹 함수는 항상 같이 동작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내가 나타낼 컬럼들은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고요. 이제 어떤 걸로 묶었어 했으니까 이 그룹 바이는 컬럼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서브젝트 그레이드 네임 컬럼을 쓸 수는 없죠. 대표성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데이터 자체에 그 대표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나는 이제 그레이드의 평균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얘는 데이터가 한 개만 나오겠죠? 묶은 것도 한 개. 그 다음에 내가 평균 낸 것도 평균값 하나.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서 서브젝트라고 한번 해볼게요. 일단 에러 나는 걸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하면은 실행하면은 그냥 임의로 하나 나오는 거예요. 임의로 그룹 바이, 이코노미, 피직스, 베스 하나만 나오죠. 아까 전에 여러 개 있었지만 자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은 이제 그레이드로 평균을 내보면은 에버리지 그 다음에 G.그레이드 점수죠. 점수. 이 컬럼에 별칭을 좀 주겠습니다. S 하고 실행해보면 자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 스튜던트 아이디 1이 88점 87점 85점 이렇게 평균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평균은 이렇게 구하고 그 다음으로는 뭐 어렵지 않죠. 카운트 이렇게 또 적어줘도 됩니다. 그 다음에 sum max보다는 민을 표시한 이유는 이제 그거죠. 뭐 과목별로 평균 60점 이상인데 최저 점수가 4점 미만이면은 탈락 뭐 이런 거 있으니까 민으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뭐 맥스로 적어도 상관없는데 이제 얘를 이렇게 실행해 보면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스튜던트 아이디가 1이네. 카운트, 그다음에 sum, min 이렇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룹 스튜던트 언더바 아이디 요게 그룹으로 묶이면 이름은 다 똑같겠죠. 예, 그러니까 얘는 이름은 똑같으니까 이름도 표시를 해줄 수 있겠죠. G.name. 네, 이렇게 이름도 표시를 해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따라서는 이 그룹 바이에 그룹 바이로 묶이지 않은 컬럼이 여기에 이렇게 생으로 올 수 없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도 있어요. 지금 얘는 이제 마리아DB거든요. 마리아DB라서 가능한 건데 그렇지 않은 데이터베이스도 있으니까 그거는 그때그때 쿼리를 짜 가시면서 안 되면은 안 될 경우에는 이렇게 G.name이라고 그룹 바이로 이렇게 한 번 더 묶어 주셔야 돼요. 지금은 결과가 동일하게 나오네요. 자, 이렇게 해서 그룹 바이하고 그 다음에 조인까지 갑자기 한 번에 쫙 해버렸습니다. 왜냐면은 이 조인을 배우실 때 같이 그룹 바이를 배우셔야 좀 쉽게 되기 때문에 제가 한 번에 좀 몰아서 해봤고요. 그룹 바이 됐고요. 그 다음에 해빙이라는 게 있는데 해빙은 제가 그냥 패스할게요. 왜냐면은 이 해빙이라고 하는 것은 그룹 바이로 묶인 결과 있죠. 지금 얘가 그룹 바이로 묶인 결과잖아요. 이 결과에서 외어를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대부분 실무에서는 해빙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잘 쓰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이제 그룹 바이를 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집계 데이터를 이미 다 집계를 한 거잖아요. 그 많은 집계를 다 한 것 중에서 조건을 줘가지고 몇 개 뽑아오려고 이렇게 작업하는 것보다는 아예 실렉트로 데이터를 원본 데이터를
끄집어낼 때 웨어절의 조건을 줘서 최대한 적게 데이터를 가져온 다음에 그룹 바이를 하는 게 훨씬 더 성능이 좋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은 굳이 헤빙저를 쓸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제 경험상으로. 그다음에 오더바이 해봤고요. 서브쿼리도 해봤죠. 자, 프롬절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칼람에 서브쿼리를 쓴 건데 저는 프롬절에 서브쿼리를 쓴 케이스죠. 네, 여기까지 해서 쿼리 부분, 그러니까 셀렉트 키워드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이제 한번 훑어봤고요. 시스템용 샘플 데이터는 이미 여러분들이 다 강의 초반에 제가 세팅할 때 이제 다 캡처해 두셨죠? 네. 다시 한번 좀 미처 캡처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살짝 좀 띄워두겠습니다. 빨리 캡처하시고요. 요 스튜던트 테이블입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도 있고요. 두 번째로 스튜던트 그레이드 테이블하고 샘플 데이터입니다. 네, 이거 캡처해 두시고 맥 쓰시는 분들은 캡처한 거를 이렇게 글자로 카피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 기능을 이용하셔도 되고 제가 원하는 거는 캡처하셔서 반드시 타이핑 손으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손으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서 SQL 기초 부분, DML, 쿼리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